그의 목소리는 한 세대의 위로였고, 그가 무대에 서는 순간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별이 뜨는 순간이었다. 미스터 트롯 초대 진 첸, 그리고 트로트계의 왕자로 불리며 대한민국 가요계에 한 획을 그은 이명웅.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진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짝이던 별이 34세라는 너무도 이른 나이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다. 이명웅은 삶의 고통을 노래로 치유하며 자신 또한 상처 많은 청춘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라왔고, 어려서부터 외로웠어요 라고 털어놓던 그의 한마디는 팬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삶의 무게를 어루만지는 치유 그 자체였기에 더욱 사랑받았다. 그렇게 눈부신 인기를 얻고 2022년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성공시킨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진정한 솔로 가수의 길을 걸었다. 그의 노래는 청춘을 위로했고 노년의 기억을 깨웠으며 고단한 삶의 쉼표가 되었다. 수많은 무대에서 울고 웃으며 팬들과 마음을 나누던 그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소식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의 건강은 오래전부터 심상치 않았다. 젊은 시절 겪었던 한 번의 큰 병이 완치된 줄 알았지만 2024년 말부터 이상 징후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극심한 피로, 이유 없는 호흡 곤란, 그리고 눈에 띄게 줄어든 체중. 팬들과 제작진은 단순한 과로라고 여겼지만 정밀 검진 결과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과거의 병이 재발했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다. 담당 주치의는 34세의 청년에게 이런 급격한 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그는 마지막까지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지만 점점 그를 병상으로 몰아넣는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리 없는 투쟁을 이어갔다. 가족과 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병세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눈물로 새벽을 맞았다고 한다. 인터뷰 한마디 없이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병실 한쪽에서 기도를 올렸던 그녀. 그 사람은 늘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보다 어머니를, 팬들을, 무대를 먼저 걱정했죠. 라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보다 깊은 존경이 묻어 있었다. 그들의 어린 아들은 아직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가 집에 오래 머물게 되어 기쁘다며 웃었다고 한다. 그 모습은 주변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는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노래가 그의 생명이자 정체성이었기에 그 소식은 생명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공포였다.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고 한다. 노래를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 한마디에 병실 안에 있던 가족과 스태프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그의 인생은 늘 그랬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고 무대보다 마음을 우선으로 했다. 그의 집 안에는 팬들이 보낸 편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오빠 노래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빛이에요. 라는 송을씨 하나하나가 그의 삶의 기록이었다. 그는 힘이 있을 때마다 그 편지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병상에서도 기운이 빠질 대로 빠진 그 순간에도 팬들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기억하려는 듯이 말이다. 한 관계자는 마지막 전국 투어 콘서트 이후 그는 한 번도 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언제나 다음 무대를 꿈꿨고 다시 팬들 앞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 의지 속에는 단지 음악을 넘어서 인생을 향한 긍지와 책임이 배어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은 그가 너무도 아름답고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그의 삶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의 이야기가 아닌 눈물과 상처, 그리고 감동이 뒤섞인 한편의 서사시였다. 그는 노래로 살았고 사람을 사랑했으며 끝까지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려 했다. 그리고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이들은 지금도 가슴속에서 그의 노래를 되뇌고 있다. 엄마, 우리 아빠 없는 거 남들한테 말하면 안 되지. 그 말은 어느 봄날 아침 갑작스레 피어난 개나리보다도 더 선명하게 내 기억을 뒤흔든다. 아이의 작은 입술에서 나왔지만 그 물음엔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현실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영웅이는 길게 피어오른 벚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사소한 질문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엄마였던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을 뿐이었다. 그해 봄, 영웅이는 세상과 나, 그리고 자기 자신 사이에 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이는 다 알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와 축구를 하지 못했고 운동회에 오시는 부모님들 틈에 엄마 혼자 서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작은 등이 그렇게 쓸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의 유년은 가난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면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을 막기 위해 아이와 둘이 이불을 창문에 덮었다. 도시가스 대신 석유난로가 유일한 온기였고 엄마의 손은 늘 거칠었다. 미용일을 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밥상엔 2가지 반찬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 오늘도 제육볶음이네 라며 일부러 큰 소리로 기뻐하던 그 웃음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위장이었는지. 그 무렵 영웅이는 노래를 좋아했다. 방 안에서 혼자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놀 때면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다. 어느 날 유치원 졸업 발표회에서 아이는 혼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불렀다. 마이크 앞에 선 아이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침착하고 당당했다. 영웅이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해? 라고 묻자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웃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아이의 감성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며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수군거림이 점점 많아졌고 누군가는 아이 얼굴의 흉터를 놀리기도 했다. 녹슨 양동이 사건 이후 영웅이 얼굴에는 깊은 흉이 남았다. 병원에서는 나중에 성형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엔 이미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묻자 문틈 사이로 이런 말이 들렸다. 엄마, 내 얼굴이 이상해서 친구들이 괴물 같다고 했어. 아이는 하루 종일 창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엄마는 영웅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이 상처는 오히려 널 더 멋지게 만들어. 그러자 아이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내가 진짜 히어로처럼 보이겠다. 그치? 영웅이는 언제나 그런 아이였다. 상처를 웃음으로 감췄고 외로움을 책 속으로 밀어넣었으며 아픔을 노래로 승화시켰다. 학교 발표회, 동네 축제, 작은 교회 무대까지 마이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노래하러 나갔다. 내가 노래하면 엄마가 힘이 나잖아. 그러면 나도 기분 좋아져.
아이는 마치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그 나이에 이미 터득한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이던 영웅이가 나에게 말했다. 엄마, 나 가수 할래. 진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현실은 냉정했고 가수가 되기 위한 여정은 우리 같은 형편의 아이에게는 너무도 먼 길이었으니까.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 눈빛은 5살 때 처음 유치원 마이크를 잡던 그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날 병원에서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던 그날과 똑같았다. 영웅이는 알바를 하며 오디션을 다녔고 수많은 탈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연예인 병이라며 놀림을 받았지만 그는 묵묵히 걸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TV조선 미스터트롯 무대 위에 선 그날,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 아이가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아픔을, 사랑을,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이명웅. 사람들은 이제야 그의 영웅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찬란한 이름 뒤에는 수없이 많은 눈물, 절망,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소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안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켜낸 한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는 바로 그 상처에서 비롯된 울림이고 그 울림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묻고 싶다. 왜 이런 비극이 이명웅에게 일어난 걸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영웅이었다는 것.